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한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4.7 보궐선거 이후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부 훅 가버린 인상이다. 훅 가버렸다. 가버려도 그냥 간 게 아니고 훅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소위 정치 지형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1년 만에 확 뒤집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1년 바로 전만 해도 아니 6개월 전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 지형이 180도 뒤집히기 바로 직전에는 여당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대선 주자들이 참 많았죠. 야당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울 부산시장이 탁탁 당선되고 나니까 국민의 힘이 차차기 인물 자원도 확보되고 뭐 엄청 많아진 겁니다. 지금 중도 우파인 한국 정치의 어떤 정치 지형의 중심이라면은 특히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중도 우파가 한국 정치 지형의 중심이다. 이번엔 중도 우파들이 아니 중도에 있는 서 있는 분들이 중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우파, 좌파 이 두 가지만 있고 이 경중이 있을 뿐이지 무슨 뭐 중도 우파인지 중도 좌파인지 뭐 가운데는 분명히 선이 하나 쫙 그어져 있는데 색깔을 갖다가 스펙트럼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뭐 이러는데 중도라고 하겠습니다. 중도가 지금 확실하게 대한민국 정권 교체에 대해서 지금 희망을 불어넣고 있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상당수 많은 보수파 사람들은 일관되게 비관론을 한탄하고 체념했던 게 바로 그제인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주 힘찬 국민들이 됐습니다. 보수파 사람들이 힘찬 희망에 찬 사람들이 됐습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잘못하면 패배주의로 갈 것 같다는 그 인식이 싹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위세당당하던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조용해져 있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뭘 해도 안 되기만 하던 국민의힘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던 국민의힘 또 비롯한 그 야권이 지금 정당이 꽤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정당들도 거기 간혹 보이죠. 시스템이 정당 시스템,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이 선명하고 아주 특이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정당들도 꽤나 있습니다. 야권은 그래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생기가 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4.7 선거를 절대로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훅 가버립니다. 민주당처럼 훅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고를 해드립니다. 왜? 경고를 같이 함께 국민들이 이 정치하는 야권에 보내야 됩니다. 뭐를요? 심각한 경고를. 자만에 빠지는 날 그 순간 끝이라고. 그게 바로 유권자들의 심리의 가장 중심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중심의 그 핵 같은 그런 마음은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만에 빠지는 날 그 자만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란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또는 야권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딱 한마디입니다.
자만에 빠지면 그 순간 훅 가버린다고요. 그 민주당 훅 가버렸잖아요. 176석이요? 훅 가버렸잖아요. 그들이 법을 지금 만들어 보십시오. 국민들이 훅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야권들이 아주 근사할 정도로 조용하고 잘 내부적으로 따둑따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죽하면 그 NYT 뉴욕타임스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 그것까지 이 정부가 저질렀다는 바로 그 상징성을 내로남불로 해가지고 기사가 세계에 타전됐겠습니까? 내로남불이 이제 국제 용어가 됐습니다. 국제어가 됐습니다. 국제어가 된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김치도 한국의 상징이 돼서 김치로 불리고. 그런데 이걸 갖다 중국이 뺏어가지고 자꾸 중국계 자기 거라고 김치가 자기 거라고 하는데 이런 중국을 또 마다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훅 가버렸습니다. 예. 자, 강남 스타일도 국제어가 됐죠. 근데 이번엔 내로남불이 국제어가 됐습니다. 내로남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입법이라든가 개발 뭐 이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하는 나라 그런 범죄까지 저지른 나라라고. 예. 그래서 훅 가버렸죠. 국민이 심판을 했기 때문이죠. 그 아주 힘차던 그 여권의 지금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은 뭐 거의 사라질 지경의 지지율을 지금 보입니다. 이 지지율 추세라면 이낙연은 곧 낙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이런 식의 지지율이 계속된다는 말이죠. 자, 새롭게 정세균 총리가 나섰습니다. 열심히 그렇지 않던 분이 열심히 친문을 따라서 친문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었습니다. 총리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정세균 씨는 그래도 이 여권 주자들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인데 이 합리적이라는 분이 어쩌다가 또 총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총리로 들어갈 때부터가 조금 찜찜하다라는 평이었는데 하기야 뭐 무슨 관계 있냐 하지만 국가서열 2위가 국회의장인데 국가서열 5인가 되죠 총리가. 그걸로 다시 들어갔으니 무슨 큰 뜻을 품고 갔겠죠. 그래서 대권 반열에는 있는데 그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추미애요? 추미애는 자가발전형이고 강성 친문에 항상 영합을 했던 그런 분이니까 그 나름대로 또 독특한 면이 있긴 있죠. 자, 1년 반여를 갖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죽일 듯이 눈을 부라리고 질주하고 망나니 인사 칼춤을 벌이다가 또 징계를 하고 또 직무배제를 시키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러한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법에 어긋난 소위 정의에 어긋난 법치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검찰총장 시스템의 중앙수사기관장을 헌법적 수사기관장을 헌법에서 유일하게 중앙수사기관으로 표명된 검찰총장과 검찰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자가 대권 운운합니다. 가당치가 않습니다. 네.
정말 저는 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세균 총리 같은 분은 국회의장 할 때도 원만했고 또 비록 민주당이긴 하지만 상당히 완만한 상태를 보였는데 이분은 지지율이 아주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훅 가버리려면 순간에 훅 가버린다.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야권은 절대로 훅 가버리지 않도록 겸허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매우 긴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단일화를 깨는 어떤 사람도 역적으로 몰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반성이요? 이 정권은 반성한다고 하고 성찰한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이번에도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몇이 믿을까요? 겉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속은 원래 그 마음, 원래 그 생각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친문 강성 중에 아주 강성 법제사법위원장을 했던 윤호중, 그가 한 행동들 보십시오. 공수처법 직권으로 통과시켜 뭘 직권으로 아주 무소불위한, 그리고 또 말버릇이나 또 좋습니까? 예? 말도 함구를 가끔 써가지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어떻게 법제사법위원장 같지 않은 말들,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친문 의원 원내대표로 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반성은 무슨 반성이요? 겉으로만 반성하지 속은 원래 그대로가 이 민주당이라는 그 얘기가 실감나는 그러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니, 거기도 민주당에도 온건하고 또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응? 왜 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이런 강성친문, 권력의 이 집권 권력의 대변자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 윤호중을 만약에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택한다면 변화가 없음이고, 윤호중이 아닌 박완중과 그런 분을, 좀 완만한 분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변화되고 있다 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야권은 많이 긴장해야 됩니다. 왜? 점점 더 견고하고 강해지는 그들의 즐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권력의 맛을 봤거든요. 원래가 예를 들면 굶주린 이리떼라든가 늑대들이 먹이판을 한번 딱 발견하면요, 그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턱뼈가 부러질 때까지 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아마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오로지 뭡니까? 야권이 단일화, 딱 명제 하나입니다. 야권 단일화, 겸손,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야권 단일화, 또 겸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결속력 있는 강인함, 이것을 지금 야권에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이가 지금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돼서 환호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에게 딱 그겁니다. 단일화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서울시장 되고 나니까, 서울시장 야권에서 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 세상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용을 부리다는 훅 가버립니다. 지금부터 긴장하고, 긴장에 긴장을 하고, 이 정권의 속성이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는 것 예상하고 강인하게 조용히 겸허하게 단일화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들은 곧 내년 3월 금방 옵니다. 벌써 지금 4월 중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급합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오세훈과 박형준이 압승한 정치, 그것은 단일화 정치입니다. 또 여당은 이 경제 환경이 앞으로 나빠질 자기들이 자업자득이죠. 그때는 또 코로나 핑계를 칠 겁니까? 그럼 코로나가 왜 집단 면역이 늦었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야당이 조건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 여기서 오만불손하면 큰일 난다는 것, 바로 그것을 경계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여야의 그 대선 후보 인물 그런 여건들이 지금 1년 만에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당에는 인물이 사라져 버리고 야권에는 이제 굵은 뭡니까 인물들이 푹푹푹푹 나오지 않습니까? 풍성해졌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제 일을 갖다가 오늘 모르고 오늘 일을 내일 모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권에 왜 인물이 이렇게 갑자기 훅 가버렸을까요? 기근이 되고. 그 많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 어디 뭐 배를 타고 실종돼 버렸습니까? 바로 보궐선거에서 민의가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은 부패한 기득권층이라고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내로남불, 위선, 무능, 대명사가 드디어 국제신문인,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에서 가장 독자율이 많다는 NYT, 뉴욕타임스의 내로남불이 등장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이 정권의 속성을 딱 한마디로 치환시켰습니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 세 가지를 꼽았죠. 자, 586 운동권 출신들이 또 당대표로 나가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되는가 안 되는가, 민주당이 찌그러드는가 찌그러들지 않는가는 바로 거기에 바로메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586 운동권들이 다시 부상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는 경우 같으면 국민들은 강한 또 심판에 팔을 거둘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국민들은 586 운동권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부패한 기득권층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무능의 대명사, 위선의 대명사라는 겁니다. 이들이 대권 도전이요? 대권 도전커녕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살아남을 걸 걱정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아랫세대가 더 치고 칩니다. 왜? 부패와 무능의 시대에 나가라. 이제 누릴 만큼 누렸지 않냐 하는 게 그 다음 세대의 항변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당을 깨끗하게 심판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심판했죠. 국민의당 한 건 없죠, 별로. 뭘 했습니까? 뭐 김종인이가 뭐 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 민주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거기서 딱 보인 단일화. 이 모습을 딱 보고 됐네. 단일화 같으면은 무조건. 그래서 그 좋은 단일화 대상이 바로 박형준과 오세훈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단일화의 첫 번째 승자들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대선에도
단일화를 시키라는 그 교훈으로서 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은 단일화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마디, 단일화 안 한 사람은 역적입니다 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 586들 중에서 말이죠, 뭐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명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임종석, 임수경이를 북한 평양에 과거에 그 엄중한 그 당시 시절에 보냈던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이인영 북바라기 하는 맨날 북바라기 하면서 난리를 구슬치고 대북전단 김여정법을 만들고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지금 간간 내년 대선에 잠재적 후보들로 거론된다니, 차라리 거론 안 됐으면 모르지만 거론된다니 그냥 웃어야 될 건지 씁쓸한 미소를 지어야 될 건지 아니면은 화를 내야 될 건지. 586 친문 패거리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586 친문 패거리 때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자기 목소리는 없이 진보좌파 대권 후보 자리를 장기간 누려온 이낙연. 586 친문 패거리하고는 한편이 돼가지고 완전한 한편이 됐죠. 이번 보선으로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렸습니다. 그는 여권 경선도 치르기 전에 스스로 낙마할 가능성도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 자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선 주자 되려면 자생력이 있어야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스스로의 힘. 친문의 뭡니까? 삘 붙어가지고 자기를 상실해버린, 어찌 보면은 하물레트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참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저 이낙연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유수한 동아일보 기자를 갖다가 20년간 10여 년간 하고 동경 특파원도 하고 이런 분이 또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한 분이 또 총리까지 한 분이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도 보니까는 예스맨으로 어디에 586 친문 그쪽에 그저 굽히고 하다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결국은 운명에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총리직을 그만두고 대권 도전 모색하고 있는 듯한 정세균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사한 길을 가지 않을까. 이낙연과 유사한 코스를 밟지 않을까. 이낙연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예를 들면 과거에 기업회사, 기업 자회사에도 뭐 이사도 하고 뭐 상당히 그 기업 경영에도 친기업 경영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합리적이 됐는데 이분이 총리하면서 요즘 보니까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낙연을 따라가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 되나?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그럼 추미애를 가끔 얘기가 자가 발전도 하고 뭐 그 친문 강성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사하고 졸렬한 그런 좀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죠. 검찰총장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망나니 굿을 버린 사람이 바로 그자 아닙니까? 절대 국민들의 미움을 산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 이름조차 차라리 올리기 좋지 역겹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자는 또 이런 얘기하죠. 여권에서는 뭐 조국이나 유시민도 나올 수가 있지 않나?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이미 미지수가 아닌 기지수는 이미 다 심판받았다.
이미 나온 이름들은요, 국민들 내려서 싹 지우개로 그냥 완전히 딱딱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지우개 말고 그거 있죠. 하얀 거 딱 붙여버리는 거. 봉인이라는 거. 머릿속, 기억 속에서 대선과 관련해서는 싹싹 지워버리는 거. 내로남불과 궤변, 선전, 선동이 전문인 이런 운동권적 출신들의 안 좋은 모습들. 이래서 NYT에서 표현한 대로 한국 정치가 지금 현저하게 지금 낙후돼 있다는, 이 선진 대한민국이 갑자기 후진국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처냈습니다. 대깨문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대깨문도 사라질 시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남을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만 당분간 남게 되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에서 보는 그런 전망이죠. 근데요, 그 사람 목소리 한참 크게 나더니 지금 이 보선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칫 말 잘못했다는,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전멸 상황을 지금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그 사람이 걸어왔던, 지금 이겼던 것은, 저 정도 지지율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재명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 아니, 김명수 대법원이 그 사건에 계류했던 그 유죄가 반드시 선고될 것이라고 늘 일반적으로 보았던 그것을 깨고 무죄 판결의 취지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재주가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기회주의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인 자세로 국민의 환심을 얻으려고만 한다고요. 그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국민들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되지? 그런데 말이죠. 그 지지율 걱정할 거 없는 게, 보니까 윤석열 총장보다 12%인가는 확 저 아래가 됐더라고요. 바로 뭡니까? 엊그제 보더니, 그걸 보니까 이재명 별거 아니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을 필두로 해가지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뭐 이런 인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윤석열을 필두로 해가지고 홍준표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정도 더 야권에서 올라와서 자유 경선을 하면은, 빵빠레를 치면은 아마 흥행이 아주 그냥 100% 돼서 대한민국에 아주 딱 단일화로서 장악하는,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덕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승민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승민은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판으로 이끈 주역 아닙니까? 유승민.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간접적으로 탄생을 시킨데 조력을 했다는, 실제로 조력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 조력의 결과를 낳았다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카인의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은 글쎄요, 저는 룰아웃 시킵니다.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총장은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홍준표는 지난번 선거에서 2등을 했고, 그 다음에 잠재군으로 원희룡, 또 뭐 몇 분들이 있죠. 또 새로운 페이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자원은 풍부합니다.
야권의 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시장 나올 때 자기는 대권을 포기 아닌 대신에 서울시장 나왔다고 그러한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덕목은 바로 이 입입니다. 말이고.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고 차차기를 도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차기에 대선 주자로서 얼굴을 내민다면 그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철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출정을 안 하고 정말 백의종군을 하면서 그의 모습을 탈색시키는, 과거에 걸어온 정치 협정에 좋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치환시키는 그러한 작업에 몰두하는 것이 그에게는 몸에 좋다. 또 앞으로 차차기의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철수는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나와도 힘듭니다. 오히려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만 사실이죠. 단일화를 위해서 함께 왔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 득점의 판단 기준을 잘 지키기를 부탁하는 게 아마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래야 안철수가 국민들로부터 아낌을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윤석열, 홍준표, 또 뭐 그다음 이렇게 원희룡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36.3%로 1위 되고 안철수, 홍준표가 여전히 5% 지지율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이건 리얼미터나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저희들이 해보면 뭔가 추이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36.3%로 그렇게 1위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야권은 아주 완전히 기가 죽었을 겁니다. 왜? 한번 탁 윤석열 총장이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위가 나오니까 겁봐라. 윤석열 버금 빠진다. 거품 빠진다 했는데, 윤석열은 거품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을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식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고건희를 자꾸 예를 대고 빗대는데 고건희가 아닙니다. 또 반기문을 예를 드는데 반기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꽃가마길을 타고난 사람이고, 윤석열은 현극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홀로 지켜왔다. 이 정권 사람으로서 홀로 지켰다. 아픔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아픔을 호흡을 같이 했다. 바로 이 점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똑같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6.3%가 뭡니까? 아니, 2등 앞질렀다는 1등 바로 전주에 어떤 여론조사를 앞질렀다는 그 이재명을 12%인가 11%로 확 제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마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이 민주당이 충격받았을 것은 바로 윤석열 지지율입니다. 이 충격적인 지지율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그런 그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환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바로 이 현실적인 수치를 갖다가 잘못 판단하면은, 그래서 이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 훅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권 대선 주자를 윤석열이가 전부 다 훅 가버리게 만들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은 뭐 어저께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과는 그렇게 가깝게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멀어서도 안 되고, 그런 포지션을 갖다가 포지셔닝 하면서 또 준비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는 아주
아주 지금 잘 행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면 그때 그 흥행 성공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일화. 그렇게 되면 뭐 그때 흥행 결과에 따라서 국민이 심판하는 거죠. 야권은 차차기 후보감들이 많으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요. 차차기 후보감들은 또 꽉꽉 차 있습니다. 차차기에는 뭐 오세훈, 뭐 박형준, 뭐 또 많지 않겠습니까? 안철수도 거기에 들어가죠. 네. 안철수가 차차기의 목표를 정확하게 딱 견인하려면 이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그래도 그는 솔직히 말해서 나왔잖아요. 경선에 나와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희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함께 단일화해서 자기 욕망을 제어 통제했다. 이런 것이 돋보이는 점이니까 이 좋은 점을 계속 끌고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암흑 시대입니다.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이 와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오늘도 강건하게 하루를 지나시길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